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볼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걸까요? 네, 우리나라도 몇 년 전에 신용카드사들에게 뭐 다 우리의 개인 정보가 유출이 되어서 아직도 소송이 계속 지금 진행 중이죠. 아마 확정이 안 됐을 거예요. 뭐 그 1심인가가 끝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뭐 그 주체별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래서 카드사의 일정 부분 돈을 내라고 했는데 아마 카드사가 재소송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미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도 다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내 주민번호 털렸는데 뭐 어쩌겠냐고 지금 주민번호를 바꾸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근데 이미 개인정보는 다 너무 일상화됐다고 해야 되나? 지금 개인정보 털리는 뉴스가 나와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예전만큼. 이제 무덤덤해졌죠. 근데 세계 최대 호텔 체인인 메리어트가 해킹을 당해서 5억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근데 이게 2016년에 야후는 30억 명의 회원 정보가 털렸어요. 말도 안 되죠. 그 페이스북도 뭐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마이크 주커버그가 그 어디 불려갔잖아요. 상원인가? 그래서 진술까지 했는데 어쨌든 회원 정보가 굉장히 이 회원 정보 유출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도대체 해킹의 주체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힐튼 호텔도 2014년과 15년에 불법 해킹 피해를 봤어요.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 35만 개가 노출되었었거든요. 자, 그래서 메리어트와 힐튼 지금 사실 뭐 주가는 크게 그거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리어트와 힐튼은 지금 정말 세계로 다 뻗어나고 있는 호텔 체인이고 우리나라 롯데랑 신라도 이 메리어트와 힐튼을 꿈꾸고 있거든요. 아직 역량은 메리어트와 힐튼에 부족하지만 결국 나중에 뭐 두바이의 신라, 뭐 다른 지역에 다 신라, 롯데 이런 것들 체인이 생길 날이 있겠죠. 그래서 메리어트, 힐튼은 지금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데다가 중국을 필두로 해서 아시아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파문에도 불구하고 힐튼은 지금 거의 사상 최고가 수준이고요. 메리어트도 지금 같이 2019년 들어서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왔고 결국에 호텔을 이용하면서 호텔 주식에 투자를 한다면 호텔 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었음을 여기서 또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약간 해킹 사건이 났다는 게 조금 더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북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숙소로 활용됐던 곳이 아닌가요? 네, 아마 그 메리어트였죠. 거기도. 네. 메리어트가 결국 그 동남아시아 지역도 그렇고 세계에 진출 안 한 데가 없다는 거. 거기서도 나왔죠. 근데 메리어트가 뭐 그 장소랑 이거랑 연관시키기엔 좀 그런데 그 폼페이오 장관 맨날 트럼프 옆에 지금 등장하잖아요. 트럼프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고 대부분의 설명은 폼페이오 장관이 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폼페이오 장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듣고 북한에서 놀랐다 이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뭐 폐쇄를 하거나 다른 조치를 안 하면 영병 가지고는 만족을 못한다. 이것도 다 폼페이오 장관 옆에서 말했잖아요. 근데 폼페이오 장관이 그래서 주로 인터뷰를 다 해요. 언론 담당에서. 근데 이제 폭스앤프렌즈라는 언론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메리어트 해킹의 배후는 중국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화웨이도 지금 뭐 말 많잖아요.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 그래서 막 누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그 일련의 과정 속에서 메리어트도 그 대상이 되었던 거고 또 중국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사건건 기업, 뭐 개인정보 유출 이런 데서 중국과 미국은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눈에 가시인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중국의 소행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달 말에 또 27일에 정상회담이 있잖아요. 여기서 좀 문제가 될까요? 뭐 이것까지 뭐 이걸 올릴 것 같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뭐 중국 화웨이도 그렇고 지금 뭐 중국 기업이라던가 모르겠어요. 중국을 이걸 정말 두려워하는 건지 중국을 두려워하는 것 같진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과연 안으로 속으로 두려워하면서 이런 것들을 견제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문제가 돼서 견제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 중국을 많이 의심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도 한국 사람 못지않게 중국을 많이 의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뭐 화웨이의 스파이 문제라던가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해킹 쪽에서 중국이 관여를 했다는 거 이런 정황들
이런 것들이 뭐 어떤 근거가 정확하게 나오고 만약 증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잡히기라도 한다면 이거는 아마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데서 미국이 어떤 협상 우위에 쓸 수 있는 어떤 카드로 사용될 수도 있겠죠. 제 추측이지만. 알겠습니다. 카드로는 사용할 수 있겠지만 이걸 가지고 좀 크게 뭐 문제 삼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문제는 좀 커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네. 더 들어갈까요? 네. 그 메리어트와 힐튼 지금 세계 최고의 호텔 체인들인데 자, 이 회사들 자, 이거는 지금 미국 주식 이제 할 수 있잖아요. 메리어트와 힐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사야죠. 지금 뭐 여름에 사실 호캉스라고 많이 가잖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너무 많이 당해서 솔직히 뭐 그 지역 업체들한테는 죄송하지만 팩트가 있잖아요. 너무 바가지를 많이 씌우고 그동안에 당했던 것들 예전에는 퍼질 이유가 없었지만 요즘엔 SNS라는 무기가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가지고 다 퍼뜨리기 때문에 그렇게 장사를 했던 거가 제 생각에는 지금 돌려받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름철에 항상 기사가 무조건 나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뭐 지금 여름철 해변가 어떤 해변가를 특정하지 않겠어요. 특정해서 또 그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해변가에 뭐 이제 막 기사가 많이 나와요. 놀고 있는 사람들의 기사. 근데 거기에 이제 댓글에 항상 부정적인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팩트인 부분도 많기 때문에 거기 댓글이 달리는 게 저기 가서 차라리 그 민박이나 이런 거 할 바에는 호캉스 가서 대접받으면서 디너 식사를 하세요. 이게 항상 댓글이 있는데 그게 공감수가 압도적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멀리 안 가도 그 서울 시내에서도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서도 호텔 체인 5성급 가서 충분히 예전보다 좋은 가격에 지낼 수 있거든요. 패키지 가격 같은 거 싸게 나오잖아요. 여름철에. 그래서 지금 뭐 SNS라던가 뭐 온라인 어플을 통해서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또 그 예약을 하게 되면 더 할인을 해주고 뭐 이런 프로모션도 많이 있어요. 5성급도 예전보다 눈높이가 많이 낮춰졌어요. 눈높이가 아니라 5성급 호텔들이 굉장히 좀 낮췄죠. 예전보다 가격이나 이런 거 벽을 낮춰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지금 아시아나 이런 쪽의 호텔 체인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기 때문에 메리어트나 힐튼은 계속 성장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대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호캉스를 즐기고 막 이러니까 아무리 가격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좀 가격이 셀 수가 있잖아요. 그 가격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미국 주식을 할 수 있으니 메리어트와 힐튼에 투자를 해서 이걸로 돈을 모아서 내년도에는 메리어트와 힐튼에서 5성급 호텔 호캉스를 보내시는 어떤 루트를 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바뀌고 있는 여가 생활 형태에 따라서 또 주가가 긍정적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스타님도 호캉스를 좀 즐겨서 가시나요? 네, 저도 예전에 어릴 때는 저도 어릴 때 기억에 뭐 저도 이제 특정적으로 또 하진 않겠습니다. 어디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계곡을 갔다. 예를 들어 계곡을 가서 이제 평상을 펴요. 근데 이제 평상비가 따로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백숙을 시켜 먹으면 백숙 비용을 따로 내는데 그 비용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요. 솔직히 백종원 아저씨가 오면 혼낼 거예요. 말이 안 된다고. 지금도 어디 가서 혼내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안 된다고 지금 가격이. 근데 그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부모님들은 이런 거였죠. 그때는 정보도 없고 SNS 없으니까 그냥 가서 놀러 가서 야 어차피 가족들끼리 놀러 왔는데 뭐 기분 좋게 놀고 먹자. 그래서 돈이 아까워도 냈죠. 하지만 그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정보 탐색을 엄청 하고 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꼼수를 쓰면 안 돼요. 그걸 쓸 수도 없어요. 그리고 다 검색을 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정보고 뭐고 평이 다 나와요. 이제 그런 장사는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보에 뭐 정보 탐색을 덜 하거나 둔해서 만약 가서 사기를 당할 바에는 차라리 5성급 호텔에 가서 제대로 돈 대접받고 노는 게 낫다. 그래서 저도 호캉스를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애가 생기거나 애가 이제 어리거나 이러면 이제 해외여행도 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호캉스를 가서 도심에서 세계 음식을 뷔페를 먹으면서 그런 즐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아마 우리나라 호텔 신라라던가 롯데호텔 이런 데도 지금 계속
그 커가고 있고 그랜드 하얏트 이런 데도 이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 세련돼지고 있고 인천의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은 지금 굉장히 젊은 층에 호응을 받고 있거든요. 스타일이 젊게 만들어져서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다 기존의 호텔들은 리뉴얼하고 있고 새로운 호텔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지가 점점 넓어져서 5성급 호텔들도 지금 가격이 많이 다운되고 있어요. 프로모션도 많이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찾고 있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세계 각국의 젊은이들이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호텔 체인들, 5성급 호텔 체인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호캉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굳이 뭐 미국 주식을 못 하더라도 우리나라 호텔 주식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